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결혼 45년 차 주부입니다. 제가 고민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와요? 지금 저기 지방에 계시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한 3년은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냥 집에 오면 답답하대요. 그곳이 너무 좋고 공기 좋고 너무 그냥 확 그냥 가슴이 트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자기 그 월 2달에 한 번 가는 그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만 갈 때만 와요. 집에 와서 일단은 보고서 바로 또 가요. 잠도 안 자고 가고 명절 때는 하룻밤 자고 가요. 추석 때, 설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집 노후에 그렇죠. 이제 뭐 저도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양쪽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생각은 담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는 마음껏 흡연을 해도 되고 집에 오면은 흡연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가. 담배. 아직은 뭐 건강하다고는 하지만 흡연도 그렇게 하고 또는 하는데 건강이 더 나빠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 하는 굉장히 이제 걱정되시겠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얼른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들필 거 아니에요. 필 데도 없고 필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좀 건강도 좋아지고 담배도 좀 끊지 않을까. 어느 분들은 뭐 누구 어느 뭐 예쁜 마님이라도 있나 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전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데 자기는 도무지 못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느냐는 거죠. 여기 와서 뭐 하고 시간을 보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제 70 중반이 됐으니 이제 그만 일도 정리를 할 때도 됐고 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좀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노후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너무 그곳이 좋아서 그렇게 거기를 떠나지를 못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주제가 여보 집으로 돌아와요라길래 집을 나가신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돌아와 달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네요. 네, 사연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연자분처럼 요즘 보면요. 따로 살면서 각자 생활하는 이른바 조론을 택하는 부부가 네.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조론을 많이 선택하는 거죠? 좋잖아요. 아, 좋아, 좋아. 교수님 좋으신 것 같아, 진짜. 아니 뭐 그런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일단은 우리 사연자가 사이가 나쁜 분들이 아니라 서로 각자 간에 굉장히 좋은 서로를 염려하면서 그 삶을 선택한 점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이 부부는 상태가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만 최근에 이렇게 조론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 우리가 다 예측하는 바대로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이 집이 함께 붙어 있어야지만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제 우리가 길어진 노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길어진 노후 동안에 우리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24시간 서로 앉아 있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서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최근 많이 나왔던 자연인을 이렇게 추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내 남편이랑 함께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각자 삶 존중 사회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가족들이 각자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고 자녀 세대들도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회도 내 자식도 그리고 내 자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각자의 삶을 향유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조론이라는 세계가 지금은 더 넓어진 세계 또 사실상 사회가 인정하는 세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한 세월이 길면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지고 볶는 세월이 길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서로의 삶을 한번 느껴보자. 네. 뭐 이런 취지인 것도 같은데 그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우리 주말 부부에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일 때문에 주말에만 만나는 그런 부부들 신혼 때 특히나 그러면 더 막 애틋하잖아요. 그쵸. 같이 있다 떨어져 있으면 더 보고 싶고 어디야 보고 싶어.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랬었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45년이면 혼자 산 것보다 같이 산 세월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노후는 좀 같이 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남편은 시골에 가겠다고 그러고 떨어지려고 자꾸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고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남자 입장에서 이 남편의 그 입장을 좀 대변을 해드리자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고통이에요. 늘 나가서 일을 하고 막 했던 이랬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렇게 회사가 뭐 하다가 망해가지고선 집에 이렇게 며칠 있었거든요.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9시 뭐 이렇게 되면 또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뭘 하더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되게 쓸모 없어진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뭐 밥 3끼만 축 내고 막 그러고 삼식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막 가슴에 와서 박히고 내가 또 삼식이가 되고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가? 네, 뭐 이런 고통 때문에 그냥 나가게 됩니다. 네. 나가서 뭐 자연이 좋아서 하여튼 일단 나가게 되더라고. 네. 저도 막 신문 하나 들고 나가고 막 이랬었어요. 아하. 근데 일단 이 아내분께서는 아무래도 흡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파트라는 공간은 흡연이 자유롭지 않고 지금은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껏 흡연을 하기 때문에 안 아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이게 단순한 흡연 문제일까요, 교수님? 흡연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누가 네. 봐도 뭐 사실상 어쩌면 끽 연애 문제가 아니라 끽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연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여기서 뭐 하냐? 내가 여기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뭘 할 수 이게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허. 거기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조금 전에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생산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세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연들을 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부부가 사이가 괜찮은 부부예요. 이제 조론의 핵심은 별거랑 이게 다른 겁니다. 왜? 어쩌면 이 부부는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서이자 동시에 자기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아내가 이 남편 없는 삶이 쉽지는 않고 또 이 남편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 남편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 보니 그런 것뿐이지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남편은 존재를 거기서 새롭게 발견한 거고 내가 할 일을 찾은 거거든요.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사연자의 얘기는 조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론하고 다른 게 서로 이제 다시 이게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별 문제는 없는 것 없어요. 같은데 네. 아까 말 끝에 그게 있었어요. 생활비도 좀 걱정이 그럼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 남편분이 뭐 떨어져 계신 그곳에서 무슨 일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3년째 지금 수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쓰는 건 다 똑같아. 뭐 집세가 나가고 뭐 생활비 나가고 먹는 거 나가 식비 나가고 양쪽에서 돈이 다 나가. 근데 앞으로 지금 살라는 좀 남아 있어. 그럼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뭐 요양원도 갈 수 있고 막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돈이 목돈 나갈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되는데 양쪽에 돈이 나가고 있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수입도 없는데. 아니 남편도 이 입장을 모르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남편 마음이 조금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냥 아내한테 손 벌리고 아내한테 뭐 요게 좀 싫으신 게 아닌가. 자존심 때문에 네, 못하겠다. 그러니까 짐대는 거. 내가 가족에다가 뭘 보태주거나 이러지는 못할 망정 짐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짐되기 싫은 마음이 이런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담배만 끊어도 담배값이 얼마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짐은 되게 싫지만 어쨌든 생활비 나가는 거니까 네. 진짜 아내분 입장은 갑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외로움 있죠. 거기다가 경제적인 압박 들어오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교수님 실제로 많은 황혼 이런 조론한 부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딱 맞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언제나 돈이 웬수예요. 아유 돈이.
우리가 뭐 돈이 넉넉하면 사실상 우리가 뭐 그 지방이든 어디가 됐든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노후가 딱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매달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나가야 될 돈은 늘 한결같고 거기다 소비 습관이라는 게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공과금이나 이런 것처럼 나가는 건 늘 나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쓰던 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아요. 이런 생활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사실상 우리에게 제한된 이 재화, 곧 우리의 돈 가지고 지금 상황은 늘 쓰던 대로 쓰는 거 플러스 또 하나의 살림을 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아들 자취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은 그대로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분명한 건 남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이렇게 답답하게 있다가 나중에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병원비 드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랩하신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아내가 생각할 때는 아유 당신 집에서 나랑 있으면 되지. 남편은 그렇게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이런 갇힌 삶 속에 그래, 산다는 것 맞아요. 자체가 나에겐 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이긴 한데 이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조율을 해요. 네. 이 조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몇 대 몇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이 집의 경우도 실질적인 조율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생각이 이러면 이제 아내가 내려가면 어떨까? 네, 남편분한테 이렇게 내려가서 같이 살면 어떨까? 네.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실제로 아내분도 같은 고민을 아주 깊게 했다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글이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완전히 고립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그쵸. 이따가 친구들도 만나고 여가 생활도 조금씩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앞에 바다만 쳐다보고 산만 쳐다보고 그러고 제가 이해가 진짜 있기에는 너무나 내 인생이 진짜 너무 아깝죠. 아내분도 여기에 이해돼요.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못 내려간다 맞아. 이런 건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중간 중간에서 어디 지금 상황은 뭐 누구 하나 양보하지 어. 않아요. 지금 내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떻게 해야 입장이신 건데 근데 저는 이 선택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이거 오히려 강압적으로 둘이 어딘가에 함께 있어라고 했을 때 더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지금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히려 거기 가면 내가 할 일이 없고 내가 친구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친구가 있어서가 있죠. 새가 친구야. 예. 갈매기가 내 친구야. 그렇죠? 이게 서로 간의 생활 패턴과 이 노후에 대한 로망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보통은 복회백회를 많이 좀 권해요. 이 복회백회라는 게 뭐냐면 보케이션 인 베이케이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가도 잠시 쉴 동안에 그렇게 내가 원했던 다른 일을 임시 해보는 걸 보통은 복회백회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 주중에는 서울에 좀 계시다가 주말에는 그래, 그렇게 남편인데 왔다 잠깐 갔다 가셔서 네. 그곳의 기쁨을 천천히 발견하는 거예요. 그곳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발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남편이 지방에 이틀 있다가 서울에 그렇게 이틀 서로 올라와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걸 조율을 해야 될 문제라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남편이 내려가셨고 거기서 집을 사셨는지 전세를 구하셨는지 월세를 구하셨는지 아니면 연세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내도 한 번쯤은 내가 주말에는 여기 내려가서 그와 함께 지낸다. 그리고 이 주말 생활이 조금 지내봤을 때 괜찮으시면 기간을 일주일에 3일로 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좀 살아보시는 방법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싶을 때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양쪽 집의 경제 규모를 다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서울에 있는 집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비싸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집을 나는 서울의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집 규모만 줄여도 어떻게 보면 지출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자체를 유지하면서 하기 어렵다면 생활 규모를 조금 줄여서 이런 경제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는 방법, 그러면서 양쪽의 서로 인생은 구축하는 또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보통 어렵지만 많이 하시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해서 남편을 뭔가 설득하는 게 좋은 건지 전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원래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급한 놈이 우물 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남편은 하나도 안 급해요. 지금 급한 거 안 해거든요. 네. 남편이 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이 남편이 좋은 겁니다. 이 남자가 담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담배 평생 폈어요. 평생 폈던 거라 그럼요, 맞아요. 사실은 뭐 이 담배에 대한 걱정은 아내의 걱정 안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담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 담배 연기도 피더라도 내 옆에서 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남편은 움직일 기류가 전혀 없다. 진짜 그러니 그래 보여요. 아내가 나름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뭐 친구가 우리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친구들과 가장 만남이 적은 그 시점을 택하셔서 그 기간에는 남편하고 함께 계셔야 되는 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람이 몸이 멀어지잖아요. 마음도 정말 멀어집니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동네에 있는 흑다방 수다방에서 누구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람의 빈자리는 늘 또 다른 존재들이 파고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우려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된다 생각하시고 늘 정해진 그때에 혹은 급습하는 방식으로 내 남편의 공간에 늘 내 아내가 있다는 걸 동네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도 또 내 남편도 서로 간에 늘 존재가 언제 가도 그 사람의 존재가 낯설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꼭 가져야 된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네. 조론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것, 이거 하나만 좀 짚어주시죠. 서로 살아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 꼭 확인하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연락하셔서 목소리 잊지 않게 그리고 자주 찾아가셔서 온기를 잊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존재가 낯설어진다 싶을 때는 이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굉장히 좀 빡빡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 없는 사람 삶이 자연스러워지죠. 이거는 별거 혹은 서로 남남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잊지 마시고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 또 자주 연락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존재 속에 내가 헝덩해진 존재가 아니라 늘 꽉 찬 존재로 들어가 있는 것, 그 삶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